허쌤, 우리 치킨 시킬까? 치킨? 응. 지박사가 시켜. 왜 다 나한테 시켜? 지박사가 영어 잘하니까 지박사한테 시키는 거지. 그래? 응. 그럼 지금 시킬까? 빨리 시켜. 알겠어. 지금 빨리. 그래서 지금 시킬게. 안녕하세요, 헛쌤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시켜요라는 표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켜요라는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어학당 수업에서는 시켜요라는 표현을 따로 가르칠 만한 부분이 없어서 잘 못 가르치는 표현이기도 해요. 시켜요라는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사동적인 특성 때문에 사동사 부분에서 잠깐 배우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막 이희리기 우구추 하는 그런 사동사를 외우는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켜요라는 표현을 따로 특별하게 배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나 수업에서 시켜요라는 표현을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켜요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수업의 순서입니다. 시켜요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 시켜요는 영어의 make와 비슷한 의미를 갖기도 하고 order, 무엇을 주문하다, order이라는 단어랑도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권 학습자들이 조금 시켜요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켜요가 갖는 기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켜요를 쓰면 어색한 상황들이 있어요. 쓰면 안 되는 상황, 이 시켜요라는 단어가 갖는 특징 때문에 생기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켜요랑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명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을 시켜요, 땡땡 시켜요 이런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뭐뭐라고 시키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연습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시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다의 informal polite 스타일인 아어여요가 결합하면 시키어요, 시키어요가 아니라 시켜요, 시켜요로 사용합니다. 시켜요, 무엇을 시켜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해보면 일을 시켜요, 청소를 시켜요, 정리를 시켜요 이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보통 전체 문장으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시켜요 라는 형태로 자주 사용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켜요. 자, 그럼 이번에는 헛쌤과 지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시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쌤은 무엇을 해요? 지박사는 무엇을 해요? 잘 보세요. 헛쌤, 할 거 없으면 청소 좀 해. 내가? 응, 청소? 응, 내가? 응. 알겠어. 저기 좀 닦아줘. 저기? 응, 내가? 응. 헛쌤이. 아, 응.
저 구석에도. 저기? 응. 헛쌤이 뭐 해요? 헛쌤이 청소를 해요. 그럼 지박사가 뭐 해요? 지박사가 헛쌤에게 청소를 시켜요. 지박사가 헛쌤에게 청소를 시켜요. 그럼 이번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볼까요? 헛쌤과 지박사가 뭐 해요? 지박사! 지박사! 아, 이거 정리 좀! 나? 아, 알겠어. 가방 정리 좀 해. 알겠어. 정리해. 빨리빨리 해. 알겠어. 지박사가 뭐 해요? 지박사가 정리를 해요. 그럼 헛쌤이 뭐 해요? 헛쌤이 지박사에게 정리를 시켜요. 헛쌤이 지박사에게 정리를 시켜요. 다시 한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켜요? 지박사가 헛쌤에게 청소를 시켜요. 지박사가 헛쌤에게 청소를 시켜요. 헛쌤이 지박사에게 정리를 시켜요. 헛쌤이 지박사에게 정리를 시켜요. 그 다음으로는 음식을 주문하다. 꼭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문하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시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어의 시켜요는 영어에서 make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order 이라는 단어와도 비슷하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order food, order something의 의미를 갖는 시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치킨을 시켜요. 김밥을 시켜요. 피자를 시켜요. 자, 그럼 언제를 시켜요를 사용해요? 언제를 시켜요를 사용해요?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을 시켜요를 사용할 때는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앞에 있는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 시켜요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문하는 음식 명사 중에서 받침이 있는 마지막 받침이 있는 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치킨 어때요? 치킨 받침에 느가 있네요. 그러니까 치킨을 시켜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김밥도 받침이 있지요. 그러니까 김밥을 시켜요. 이렇게 말하고 냉면도 받침이 있으니까 냉면을 시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를 시켜요는 언제 사용할까요? 네, 받침이 없을 때 사용하겠죠? 받침이 없는 음식 이름 뭐가 있을까요? 피자 어때요? 피자 받침이 없네요. 그러니까 피자를 시켜요. 콜라 어때요? 콜라 우리가 마시는 콜라를 시켜요.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시켜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까요? 자, Did you place an order?를 한국말로 말하고 싶어요. Yes, I ordered a 김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did you니까 과거를 생각해서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국말로 바꿔볼까요? 음식 시켰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식은 food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시켰어요? 이렇게도 괜찮고 음식 시켰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김밥 어떻게 말해요? 네, 저는 김밥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키다에 과거 아던였어요를 붙여서 시켰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What are you going to order?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Are you going to?니까 잘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will order a 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시키다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자, 먼저 what이니까 뭐로 시작하면 되겠죠? 뭐 시킬 거예요? 을 거예요가 미래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뭐 시킬 거예요? 저는 라면 어떻게 말해요? 저는 라면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시켜요라는 표현은 시키다라는 행위의 특성 때문에 잘 쓰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하다의 의미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주문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식당 그 사장님을 부르면서 사장님 주문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시킬게요. 이런 표현은 조금 어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물론 시키다에 주문하다의 의미가 있지만 시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가 마치 윗사람인 것 같은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장님은 저보다 좀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거예요. 이런 의미를 좀 담게 되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주문할게요는 괜찮은데 시킬게요는 조금 어색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장님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무슨 음식을 주문하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 뭘 주문하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을 때, 뭐 주문하셨어요? 도 괜찮고, 뭐 시키셨어요? 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키다라는 표현에서 뭐 시키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시키셨어요?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시킬게요. 사장님 너에게 일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이 시키다라는 표현은 영어의 make와 비슷한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make가 감정 표현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죠. make someone 감정 표현 이렇게 뭐 makes me happy, makes me sad 이렇게 쓸 때가 있죠. 그것처럼 시키다도 어떤 사람의 기분을 그렇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와 그 감정 표현을 쓰는 경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makes me happy 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시키다로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행복시키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한국어에서는 행복하게 만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어떤 감정 표현들이 시키다와 잘 어울려요? 잘 사용할 수 있어요?는 자주 사용하는 몇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외우는 것이 더 쉬워요. 몇 개 없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단어를 외워서 사용하는 것이 아마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걱정하다? 너무 걱정돼 할 때 그 걱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아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어떡하지?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오지? 사고가 났나? 이런 기분이 들지요? 이런 기분을 걱정하다라고 합니다. 걱정하다.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걱정하다. 나를 걱정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지요? 친구가 안 왔어요. 내가 걱정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걱정하게 만든 사람을 문장의 주어로 놓으세요. 친구가 저를 걱정시켰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저를 걱정시켰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걱정하다랑 비슷한 표현으로는 실망하다.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뭐야 저 사람 이런 기분이 들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친구를 믿었는데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그 친구한테 실망해요. 저 친구 저런 나쁜 사람이었어?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을 실망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를 실망시켰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가 나를 실망시키다. 그리고 또 실망하다와 조금 반대되는 의미로 만족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만족하다. 이 정도면 좋아. 내 마음에 들어. 만족해. 이렇게 쓸 때의 만족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시키다를 쓰려면 만족시키다라고 쓸 수 있겠죠. 저 친구가 나를 만족시켰어. 예를 들면 선물 같은 것을 고를 때 친구가 만족할 것 같은 선물을 골라야겠죠? 그렇죠? 그런 선물을 줬어요.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만족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나를 만족시켰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그렇게 선물을 주거나 이벤트를 했을 때,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그럴 때 정말 나한테 이런 이벤트를 어떡해, 이런 기분, 그런 기분을 감동하다라고 합니다. 감동하다. 네. 친구가 나를 감동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친구가 나를 감동시켜요. 감동시켰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해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하다. 저 사람의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이상해. 이렇게 말할 때 이해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해요? 이해시켜야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해서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말해요? 이해시키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이해시켰어요. 이해시킬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키다가 갖는 특성으로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산책을 해요. 보통 강아지는 혼자 산책을 할 수 없어요. 강아지가 막 문 열고 스스로 나가서 산책해야지 하고 산책을 하지는 않죠.
주인이 보통 같이 가요. 그리고 강아지가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산책하러 가자 해서 같이 공원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산책을 해요. 맞아요? 그런 것을 우리 산책시키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오후에 우리 강아지를 산책시켰어. 뭐 산책시키고 있는데 뭐 누구를 만났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시키다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키다를 쓸 수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내 친구 A와 B가 싸웠어요. 친구가 싸웠어요. 그럴 때 두 사람이 화해하다, 미안해 이렇게 화해하게 내가 만들고 싶어요. 야, 너가 가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 너도 잘못했다고 해.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해요. 이런 것을 화해시키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화해시켰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해시키다. 또 그런 비슷한 표현으로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줬어요.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같이 도와줬어요. 면접 준비도 같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 친구를 취직시켰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취직시켰잖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합격하다라는 단어에도 쓸 수 있어요. 합격하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이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토픽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내가 합격시켰어. 내가 그 사람을 합격시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이런 표현들은 정말 많은 표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하기 연습을 시키다, 연습시키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요. 연습과 비슷하게 운동선수들, 훈련하다 이런 거 있죠? 훈련시키다 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대피하다라는 단어에서 대피시키다라고 말합니다. 대피시키다. 그죠?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대피하다라고 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피시켰어요.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키다랑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들에는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혹시 2급이나 3급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간접화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라고 하다, 뭐뭐다고 하다. 혹시 이런 표현을 배웠어요?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간접화법을 한번 검색해보고 공부한 후에 다시 오세요. 네, 자, 간접화법 중에서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하세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쓸 때는 우리 간접화법을 어떻게 쓴다고 했죠? 그렇죠. 라고 하다. 그죠? 뭐뭐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시키다라는 표현의 특징 때문에 어떤 것을 명령하고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런 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라고 하다랑 시키다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뭐 하라고 시키다, 뭐뭐 하라고 해요. 이거를 뭐뭐 하라고 시켜요.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 이따가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 좀 사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스크림 좀 사와. 선생님이 지금 뭘 한 거예요? 동생한테
시켰지요. 뭘 시켰어요? 아이스크림 좀 사와. 이렇게 시켰어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선생님이 동생한테 아이스크림 좀 사오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오라고 시켰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각보다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써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 프로젝트를 오늘까지 끝내세요. 이렇게 시켰어요. 어떻게 말해요? 끝내라고 시켰어요. 사장님이 오늘까지 이 프로젝트를 끝내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오늘까지 숙제를 내세요 했어요. 내라고 시켰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가 자꾸 맨날 나보고 커피 좀 사오라고 해. 사오라고 시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 친구가 자꾸 나한테만 시켜. 나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시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켜요 라는 표현은 라고 하다랑 같이 잘 사용하기 때문에 뭐뭐라고 시키다, 뭐뭐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니까 그렇게 한번 문장을 만드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시켜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직접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주변의 한국 사람들이 시켜요 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